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셀트리온 주주들이 너무 불쌍하다. 지금의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그 투자에 대한 심리, 지금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주주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시죠. 근데 힘든 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이길 수 있으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글 안에 많은 힌트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힌트를 꼬집어냈습니다. 먼저 그 글을 보시면은요. 3년이라면 웬만하면 회사는 본연의 가치로 회귀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3년 이상을 보유하고도 주가는 제자리인가? 회귀 이슈로 상상을 초월하는 심적 고통을 받았는데 합병에 성공하고도 아직도 주가는 회귀 이슈 때의 가격인가? 나도 나지만 셀트리온 주주들이 너무 불쌍하다. 모두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셨을 텐데. 화폐 가치의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셀트리온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매우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된다. 영업이익이 정체되어서 주가가 제자리라면 제발 회사는 분발하기 바란다. 회사는 원래 열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핵심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업이익이 정체되어서 주가가 제자리라면 맞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프로티지가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정체된 상태에서 회계 이슈와 함께 갖가지 이슈를 밀었고요. 합병도 성공을 했고 신약 승인도 성공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성장 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또 밀었지요. 한 번 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이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2년 2조 클럽에 입성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실적이 소폭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말이 되겠지요. FN 가이드는 2023년 예상 매출액을 전년보다 8.54% 감소한 2조 890억 원, 영업이익은 14.03% 증가한 7,3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 2조 2천억 원에서 2조 대, 영업이익은 6,400억 원에서 7,380억 원, 당기순이익은 5,400억 원에서 6,440억 원. 누가 보기에도 실적 프레테이지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성장 폭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에 3조 5천억 원에서 영업이익 에비타 1조 7천억 원을 찍는다면 지금 얼마나 프로테지가 얼마나 퀀텀 점프를 하는지 보시겠죠? 2조에서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영업이익이 보세요. 영업이익이 7,300억에서 보면 7,300억에서 1조 7천억 원. 요건 감가 에비타니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조 5천억에서 7천억을 잡는다면 얼마나 퀀텀 점프를 하는 걸까요?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정지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2024년도 내년 통합법인의 매출이 3조 5천억 원,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은 4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 1조 5천억 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보세요. 감이 오시겠죠? 얼마만큼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2024년도에 그러면 얘네가 얼마나 많이 밀고 있는지 실적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과 주가의 동행 국면을 보면 됩니다. 2014년, 15년, 17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스피 상장 이전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슈팅에 나옵니다. 실적이 역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사유와 함께 주가는 박살이 나고요. 다시 한번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과 함께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로 다시 한번 슈팅에 나오죠. 지금은 성장 프로테이지가 정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수출액이 증가가 된다면 과연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2017년도 폭발, 좀 전에 보셨죠? 그리고 2020년도 폭발. 지금은 뭐죠? 실적의 폭발이 나온다면 합병 모멘텀 아래서 신약 승인 모멘텀 아래서 과연 주가가 정거점 돌파를 못할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 와중에 일봉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레스트 산을 돌면서 밀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숫자에 대한 폭이 확인되기 전에 주가는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이 되었네요. 설명이 찰칵하고 찢겼죠?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긴 했으나 너무나 최저점이었죠. 거기에서 다시 주가에 대한 오케이, 뭐 주가가 저평가라고 하건 지들이 만든 값어치라고 하건 간에 여기에 가격대에 머물게 했어. 2024년도에 서정진 회장이 자기가 직접 현장에 영업하면서 뛰면서 만들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증명해내면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감염성 질환이 아니죠. 렘시마 SC,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신약으로 출시가 되죠. 유플라이마, 베그잘마, 요 세 개가 성장폭을 다시 담당하고요. 렘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거기에 직판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3조 5천억 원을 증명해내면 얘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한 번 더 이해해 줄 수 있죠. 얘네 가지고 노름 노름. 근데 이제는 아래로 많이 못 밀잖아. 요 18만 원대잖아요. 그쵸? 다시 끌어올린다. 누가? 지들이 숫자를 찍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죠? 마지막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뭐죠? 그냥 가시면 돼요. 힘 빼지 마시고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공이 많이 깊어지셨으니까 실력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에서 수익으로 이제 여기서 이겨나가면 다른 투자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셀티오는 0.06 강보합, 제약은 3.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7 약보합, 코스닥은 2.4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셀티온과 헬스케어 이 주식만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셀티온 주식만 갖고 있게 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셀티온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주가 상승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약도 이제 큰 그림에서 얼마 안 있으면 합병을 앞두고 있죠. 중요한 건 뭐다? 얘는 주가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 번째 폭등 구간을 만날 수밖에 없어.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이미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네 주가 가지고 놀림에 우리는 놀아날 필요가 단 1도 없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을 사실 수급과 공매도 매매 비중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단 1의 필요도 없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놀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개인 외국인 기관 지들이 다 갖고 놀고 있잖아. 아직까지는. 얘네가 떠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잡고 있잖아. 그리고 잡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줬잖아. 마지막에 이 밀었던 거를 똥심까지 발휘해서 밀었다면 다음번에 나가는 거는 명실상부하게 떠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숫자를 찍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티온 기간 73,000주 들어왔고요. 그중에 연기금이 78,000주 들어왔습니다. 다시 연기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 43만 4천주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기준 22만 7천주 매도, 개인은 7만 4천주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인이 매도로 전환할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플러스로 전환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은 쌍끌이 매도가 좀 나왔고요. 외국인은 2,700주, 외국계 창고가 정확한 말이겠죠. 그죠? 외국인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진짜 찐 기관과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은 2만 1,000주 매도, 개인은 2만 4천주 순매수입니다. 금융투자가 1,800주 매수이고요. 연계금이 제약에서는 14,000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기준으로는 18만 7천주 매수이네요. 자, 주가가 3년 동안 바닥에서 빡빡 기더라도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끝내버리면 결국 이기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만난다고 봅니다. 매크로 증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1월 30일자 핀란드 계약 소식. 자, 램버스님께서 좋은 소식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전에 램버스님이 셀티온의 밴드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셀티온 소액주주 쉼터. 네이버에 셀티온 한칸티그 소액주주 쉼터를 치시면, 그리고 램버스 요걸 치시면은요, 리더 램버스 1510명 있으시네요. 여기 많이 참조하셔서 영상으로 도움받으시는 것보다, 물론 도움받으셔도 좋지만 또 자료로서, 훌륭한 자료로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1월 30일자 핀란드 계약 소식을 보면 유럽연합의 온라인 조달 간부인 테드에서 1월 30일자 핀란드 계약 낙찰 공고가 한 건 확인되네요. 낙찰 금액은 약 431억 원 정도인데 셀트리온 계약권 외에
모든 낙찰 건수 합산액입니다. 약품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항암제, 면역 관련 약품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료를 현재 첨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 사항은 셀티온 계약을 포함해서 모든 낙찰 건수 포함인데 이미 셀티온은 숫자가 오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합병과 신약 승인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고 얘네가 떠나가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주가 폭등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 빼고 저의 길에 동반하면서 그러면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140만 주. 자, 그래서 얘가 100만 주 아래로 아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한국조폐공사의 사장입니다. 제가 코인,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죠. 반드시 초기 시장을 선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얘의 파급력은 엄청날 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셀티온에 상장 전에 투자했다면 몇백 배의 수익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 상장하고 나서 만원부터 40만 원까지 갔다면 40배겠죠. 상장 전에 투자하셨다면 몇백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겠죠. 저는 그거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말입니다. 상장 전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 등장은 화폐 제조자에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100일 맞은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화폐 만들던 옛 방식은 수명을 다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워서 ICT, 정보통신기술로 변모할 것. 충분히 답안지를 제시해뒀다. 그러면서 앤드리스 호로이친 공동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앤드리슨. 굉장히 전무후무한 투자자입니다. 인터넷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금의 빅테크의 초기에 투자했었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암호화폐는 가까운 미래에 아이폰 같은 성장 단계에 진입한다. 모바일의 혁명이었죠. 월드 와이드 웹은 3차 산업혁명이었고요. 모바일 혁명은 3.5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죠. 아이폰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답안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왜 목이 터지도록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지. 그 연장선에서 비자 145개국에서 직불카드 암호화폐 인출을 제공한다. 여러분 신용카드 보시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계, 유니온페이는 중국계. 얘네가 전 세계 결제망, 신용카드망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결제 대기업 비자가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교환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채택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통합을 통해서 비자 다이렉트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폐 인출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새로운 통합을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메타마스크와 같은 이거는 핫 월렛입니다. 온라인 지갑이 있습니다. 자, 요거와 같은 암호화폐 지갑에서 비자 직불카드로 직접 인출할 수 있다. 새로운 통합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교환을 하고 세계 1억 3천만 개의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자, 비자 다이렉트 북미 총괄은 비자 다이렉트를 통해서 실시간 카드 인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잔액을 법정 통화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145개국 사용자는 중앙화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 4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직접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감이 오시겠죠? 자,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디지털 디르함 첫 국가 간 이체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다자간 중앙은행 CBDC 프로젝트 M브릿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최초로 국가 간 디지털 디르함 이체를 완료했다. 아랍에미레이트 통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5천만 디르함 1360달러가 M브릿지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체됐다. M브릿지는 중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이다. 바로 BIS,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M 브릿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다중 CBDC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 중앙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좀 전에 보셨죠?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죠. 태국은행, 태국 중앙은행이죠. 여기에 설립은행으로 참여했고요. 참관 회원으로서 대한민국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바레인 중앙은행, 칠레, 이집트, 요르단, 말레이시아, 네팔, 노르웨이, 터키, 유럽, 국제통화기금 IMF, 조지아, 카자흐스탄, 뉴욕 연방은행, 미국 중앙은행의 최대 쩐주입니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사우디 중앙은행, 남아프리카 중비은행, 바로 세 개의 은행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뭐죠? 여러분들은 다음 통화 시스템의 혁명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될 거라고. 이유는 뭘까요? 귀인도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알아볼 수가 있어. 흔히 삶을 살다가 보면, 저는요, 테레비를 보다가 보면은요, 또는 신문을 보다가 보면, 특히 테레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를 보다가 보면 요 밑에 한 줄 뉴스가 막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뉴스에서 막 나와. YTN이건 어디에서 한 줄 뉴스가 막 지나갈 때 한 줄 뉴스가 내 눈에 딱 잡힐 때가 있어. 한 번쯤 빡 하고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 눈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때 진짜 투자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에코프로맵을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통화혁명과 블록체인 혁명, 코인 혁명도 마찬가지죠. 눈이 있어야 이 정보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제가 10년 동안 수백 배가, 오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백 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귀인 아닙니까? 귀인도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셀티온도 지금 가치가 쌉니다. 폭등할 때가 임박해 오고 있어.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리플, 도지, 비트코인, 얘네들을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과 리플은 파급력이 엄청 크다. 도지와 더불어서. 아시겠죠? 그 파급력을 눈으로 실시간 계좌 잔고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유는 저는 R&D가 직업이니까. 평생의 업이고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집행될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 빼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